중년들은 응. 그럼 살을 영영 못 빼는 거냐? 그 살 빼는 데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를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굶어야 살을 뺀다. 근데 여러분들 굶을 수 없죠. 굶으면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두 번째는 소식을 해라. 근데 소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먹자라고 해서 맛있는 거를 입에 대는 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일부터 굶자, 다음 끼부터 굶자, 이러기 때문에 절대로 소식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을 해라.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나이 먹은 엄마들이 젊은이들이 받는 헬스클럽에서 PT 받는다고 아령 들고 막 낑낑대고, 그거는 몸에 무리를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년은 살을 영원히 못 빼야 되겠네, 안 빠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제가 터득한 게 탄단지를 제한하는 거예요. 얘 탄단지가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거의 약자를 따서 탄단지라고 그래요. 쉽게 이해가게 설명을 드릴게요. 탄수화물 종류는 쌀, 보리, 곡식류하고 빵, 밀가루, 국수, 스파게티, 피자, 햄버거, 이런 종류가 탄수화물에 들어가고,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있어요. 두부를 먹어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두부는 콩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고 배지밀 같은 거. 동물성 단백질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종류의 동물성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기름기, 동물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기름기라든가 아니면 식물성 지방도 있어요. 탄단지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몸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에너지를 주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나이 들수록 밥심으로 살아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 밥을 안 먹든 이렇게 말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생각하는데도 정신력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탄단지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 몸을 열량을 내주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남는 영양소가 있죠. 잉여 영양소가 다음에 쓰려고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서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됐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이거를 환원해서 쓰려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 예를 들어서 밥 먹고 빵 먹고 간식으로 국수 먹고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을 과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저장되어 있는 영양소가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혈관, 피하지방, 내장지방으로 거기에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단지의 단점은 먹고 남는 거는 어딘가에 쌓인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식물 영양소예요. 식물에서 추출한다는 얘기예요.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C라든가 비타민 B군이라든가, 얘네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서로 운반하는 일도 해주고 또 데려다 주는 일도 하고 아니면 뭐를 어디에 붙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몸의 세포에는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식물 영양소의 또 단점은 뭐냐면 많이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외에는 어떻게 될까요? 소변으로, 대변으로, 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계속적인 식물 영양소, 비타민 종류를 먹어줘야 돼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게 우리 몸에 저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디톡은 탄단지를 줄이고 열량 에너지를 줄이고 식물 영양소에 그냥 허브라든가 차라든가 버섯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식물 영양소로 된 거를 우리 세포에 보충을 해가면서 디톡을 한 거죠. 그러면 건더기 없는 거를 먹어주고 디톡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고 걸어갈 수 있고 에너지를 쓰나요? 에너지를 어디서 갖다 쓰냐면 제일 먼저 갖다 쓰는 데가 우리 혈액 속에 떠다니는 지방 있죠. 지방이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 영양소라고 그랬잖아요. 힘을 나게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디톡을 하고 굶기 시작을 하면 혈관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갖다 쓰는 게 체지방.
간에 끼어 있는 지방이라든가, 마지막에 또 갖다 쓰는 게 뭐냐면 내장 지방. 이래서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갖다가 에너지로 태우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더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얘가 왜 밥을 안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뇌를 속인다. 링거를 맞잖아요, 병원에서. 근데 링거가 뭐예요? 우리 탄수화물이에요. 그 아미노산이라든가 알부민이라든가 아니면은 포도당 주소에 수액 주사가 혈관에다가 딱 꼽으면 바로 포도당이 혈액에 들어가면 뇌에서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얘가 탄수화물을 먹었구나. 그래. 밥을 먹었구나. 이러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링거만 맞아도 배 안 고팠던 그 이유가 그런 원리인 거죠. 식물 영양소 녹인 물을 마시고 파이토케미칼만 먹는 디톡을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영양소를 많이 먹었지만 효과를 못 봤던 이유는 간 상태가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 몸에서 흡수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간이 건강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먹은 영양소는 간에서 분해하고 해독하고 저장하고 각 기관에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간 상태가 안 좋고 지방이 많이 껴있고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거를 먹어도 간에서 흡수가 안 되겠죠. 그런 이유도 있고, 화학적인 영양소가 있고 천연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C 같은 경우도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 이 비타민C도 천연의 비타민C가 있고 화학적인 비타민C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C가 있고 또 식물 영양소를 농축해서 만든 비타민C가 있어. 아세로라 C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에서 추출한 이런 그 천연의 비타민C가 있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보이냐면 우리 몸에 장복을 했을 때, 오래 두고 먹었을 때 천연의 비타민은 계속적으로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화학적으로 만드는 비타민C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석유에서 추출할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화학 물질을 배합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화학적인 비타민은 순간적으로 피로 회복을 느끼게 우리 피부로 좀 느껴지게끔 되지만, 이거를 장복을 했을 때는 우리 몸에 제2차적인 문제를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런 영양소가 우리 세포가 얼마나 작아요. 그 세포의 사이즈보다 먹는 건강식품의 내용물의 사이즈가 크다. 그럼 세포에 흡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나노로 어떻게 공법으로 쪼갰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우리 세포에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식품회사에서 나오는 천연의 것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화학적인 영양소로 된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톡 과정을 거쳐서 몸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병원에 가는 횟수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고, 1kg나 2kg 빠지면 시중에서 살 빠진 거에 2배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 단백질, 근육 빠지는 거 1kg는 요만큼이 1kg라면 지방의 1kg는 이거에 몇 배로 부풀어져 있잖아요.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을 갖다 먹는 디톡을 한 거잖아요. 우리의 쌓여있는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그런 디톡을 해서 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 탄력도 망가지지 않고 이런 결과가 들어서 제가 썼던 방법으로 여러 사람한테 너무나 많은 희망을 줬고, 제가 그렇게 한지 한 2년 3년 동안에 정말 죽으려고 했던 친구도 많이 구했고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나이 드신 중년 분들 그 건강도 안 좋고 살도 찌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생활하시는데 조금 뭐 힘든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개선한다고 생각을 하면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량의 밥만 식사만 해도
그리고 한두 가지 건강보조식품 정도만 챙겨 드셔도 큰 그 해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팁으로 드린다면은 될 수 있으면 조금 정해진 시간에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우선은 내 몸에 적응을 시키고 하면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건강도 조금씩 걷는 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몸에 무리 가지만 않게끔 처음에는 산보로 하루하고 이틀하고 일주일 하면 이제 나중에는 걸으면서 내 몸에 그 짜릿한 그 쾌감 같은 것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본인의 의지인 것 같아요. 이거를 꾸준히 하느냐 아니면 하다가 말아버리느냐, 작심삼일로 끝나는 거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같이 공유도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다 같이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